안녕하세요.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부터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올 2분기부터 드디어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상승폭을 보면은 5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을 정도로 지금 이제 과열 양상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평형인 이제 34평형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1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진짜 넘사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최근 2년간의 이제 매매 변동률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8%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분기부터는 지금 상승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2년이면 2022년 중반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이제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네,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송파, 용산 이 지역들의 이제 가격 하락폭이 이제 가장 낮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용산 또 바로 옆에 위치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낙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에서도 노도강 같은 지역은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14%, 15%, 17%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강남 상구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노도강 지역이 최근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았었지만 최근 2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떨어져서 가격에 대한 떨어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 구로, 뭐 강서 이러한 지역들도 한 10%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강남 상구나 마용성 옆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네, 부산은 뭐 2년간 마이너스 15%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해운대구가 네, 마이너스 23%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도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낙폭이 뭐 1년 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더 이렇게 이제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름 비수기까지 이제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을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낙폭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방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부산같이 지방은 지금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만 왜 오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항상 이 한국부동산원하고 뭐 국민은행, 부동산 124 이 세 개의 이제 매매 변동률이나 각종 변동률을 다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하고 국민은행 자료를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7월 달부터 해서 가격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2023년 상반기까지 네, 이렇게 이제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가 커진 게 이제 좀 멈춘 이후에 11월 달부터 해서 다시 이제 가격이 회복하던 게 다시 이제 멈춘 이후에 5월 달부터 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전세 가격이 먼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회복을 할 때도 전세 가격이 먼저 회복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매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은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6월, 7월 달 되면서 특히 상승폭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은 그죠,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직접 시세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거래 가격하고 비교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국민은행은 현장에 있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한 개 단지에 대해서 두 개 중개업소가 이제 가격 변동을, 시세를 이제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면은 국민은행의 트렌드가 좀 더 맞겠죠. 6월, 7월 달에 이제 가격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폭에 보면은 전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면 8월, 뭐 9월 이래 되면은 이 상승폭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아무래도 또 정부의 또 이제 또 뭐 눈치 아닌 눈치를 또 좀 보고 있는 것도 좀 이제 느껴집니다. 그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이 떨어졌었던 가격을 이렇게 이제 회복을 시켰는데, 이게 종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대출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국민은행 조사에서는 큰 4월 달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이제 실행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올 2월 달 말에 이제 발표를 해서 3월 달부터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3월 달에 이제 8,153억 원까지 이제 늘어났다가 3월, 4월 바짝한 이후에 5월, 6월 달부터는 이 대출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적용이 되는 이제 대상 자체가 이제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과 같은 이 대규모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역할은 했겠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발표 이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대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전세를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건을 통해서 갈아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사용을 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할 사람이 땡겨서 이제 내 집을 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한정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자체가 늘어난 거를 보면은 3월달, 4월달에 이제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가계 지표 조사에서도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나 4월달 정도에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느낌을 반영을 많이 하는 국민은행 조사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이제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 서울 집값을 올리는데 뭐 기여는, 일부 기여는 했겠지만 그 영향 자체는 좀 미미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평균 매매 거래량을 이제 살펴보면은 2025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평균 한 10,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살짝 올렸다가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인하를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하다가 마침 이제 또 코로나가 2020년 초반에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급격히 인하하면서 집값은 이렇게 이제 뭐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의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까지 뭐 다 이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 자체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부 지역이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있었던 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 특히 뭐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 주택 유형을 상당히 이제 기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거래가 늘면서 이 이제 다세대 주택의 거래도 이렇게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고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의 이제 거래 시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세대 주택에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뭐 다세대 주택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전세로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택을 이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었던 이유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연하게 이제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다세대 주택의 이제 매매 거래보다는 아파트의 이제 매매 거래가 월등하게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이게 더 늘어나서 8,000건, 9,000건을 이제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회복해서 상승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수치가 한 8,000세대 정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이제 6월 달까지 나왔고 7월 달, 8월 달 보면은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지금 9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뭐 6천여 건을 이제 넘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뭐 누가 사느냐라고 이제 봤었을 때 일단은 해당 시군 구내, 그러니까 해당 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할 시도 내 옆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전세에 살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제 해당 지역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이제 났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2015, 2016년도에 이 정도까지의 이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좀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제 투자 목적의 수요들이 이제 좀 많다. 뭐 그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늘색 선으로 이제 돼 있는 게 관할 시도 외 서울 지역 외에서 이제 많이 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보면은 관할 시도 외 지역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서울이 있고 서울 외곽에 이제 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울 시도 외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제 강남 상구와 이제 뭐 마영송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
과천 뭐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이제 분들이 당연히 서울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이 서울 외 지역에서 사는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뭐 통계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뭐 각 지방에서도 엄청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 거래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수요들도 또 이제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막 이렇게 이제 엄청난 수요들이 지방에 있는 수요들이 서울에 막 집을 사러 간다. 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기는 한데 평소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뭐 만약에 이제 부산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해마다 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뭐 1, 2, 3학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뭐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유가 되시면은 좀 일찍 우리 애가 이제 서울에 뭐 공부하러 갈 거니까 집을 좀 일찍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수요가 이제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서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물론 늘기는 늘었지만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이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지금 이제 뭐 강남 상구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래 추세를 보면은 강남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서초 송파 뭐 용산, 같은 이제 급들에 있는 지역들이 강남구의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래가 조금 늘다가 6월 달에는 일단 이제 좀 줄었는데요. 이 추세는 좀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강남에 이제 지방에 있는 수요들이 이 금액 때문에 계속 뭐 사기는 좀 뭐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강남 뭐 이제 서초 송파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들로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유입이 이제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강남구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이제 오르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뭐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2021년, 2022년 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사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가 뭐였느냐? 가격이 한창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개를 더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을 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강남의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물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 한 개를 더 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자기만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34평형이 뭐 30억에서 4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서 뭐 넘사벽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강남이나 강남 위에 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이제 많이 되고 있다.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5월달 대비해서 6월달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진구가 166%가 올라가지고 거래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하고 2분기의 거래량을 이제 살펴보면은 1분기 대비해서 107%가 이제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년 6월달 대비해가지고 는 이제 18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6월 대비해서는 서울에서 광진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2분기에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분기에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들을 보면은 용산구라든지 성동구, 예, 광진구,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네, 서대문구, 마포구가 있고 지금 영등포구, 예, 서초구, 예, 강동, 예, 그 다음에 이제 송파가 이제 99%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서대문구를 이제 제외하고는 다 한강변에 이제 접해져 있는 지역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초구가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156% 매매 거래가 증가해서 866건을 거래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도 10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서초구가 핫하고요. 그래서 한강변 주변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났던 것들이 이제 강남 3구에서 마영성에 이어서 광진구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노원구, 이제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지금 이제 1196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이제 됐고, 노원구도 이제 106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아파트 세대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송파구가 이제 아파트가 4만 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는 5만 7천여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 수로 보면은 노원구의 매매 거래 회전율이 지금은 더 좋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65%밖에 이제 거래가 안 늘어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매매 거래가 이제 조금 더 활발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세는 이 강남 3구와 이제 마용성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것과 비교해서 거래는 노원구 쪽에서 이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지금 이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세대 이제 주택을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아파트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뭐 노원구, 도원구, 이제 강북구, 뭐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특별한 이제 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돈에 의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와 이제 강남 상구의 이제 매매 거래를 이제 누가 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의 이제 매수 비중이 32%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50%도 50대도 20% 정도까지 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고르게 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 지역이 이 노도강 노원구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제 30대와 이제 40대 중심으로 좀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뭐 영끌하는 이런 수요들은 거의 이제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강남구도 45%, 송파구도 36%. 그 다음이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이 젊은 부자 친구들의 이제 또 매수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 3구는 어쨌든 이제 40대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40대의 이제 매수 수요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50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보면은 20대도 뭐 거래가 이제 좀 늘었고, 30대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비중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 실수요자 계층이 지금 이제 서초구 쪽으로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많이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또 좀 30대는 이제 좀 줄어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40대, 50대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외 지역들은 거의 다 30대에 이제 40대와의 비중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제 거래가 이제 계속 좀 2분기에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서초구에서 거래가 많은 아파트가 이제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네, 1612세대인데 2016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매매가 이제 지금 62건이 2분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시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41건이 거래가 됐고요. 반포 자이도 38건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뭐 이제 이 주거 이제 선호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으니까 반포 쪽에 이제 10년 전후로 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 1억 1,7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이제 평당 1억입니다. 그래서 35억에서 뭐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반포 자이가 뭐 한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입주한 레미안 리더스 원 같은 경우에도 8,600만 원, 네,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뭐 가장 이제 비싼 것부터 해서, 거래가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있는데요. 이 신반포 4차라든지 신동아 1차, 신반포 2차도 지금 22건, 22건, 21건으로 거래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어쨌든 이 촉매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지금 아직 뭐 이제 감정 가격이 안 나와서 이제 비례율이 확정이 안 된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분담금을 한 5억에서 한 10억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이제 좀 많이 위축이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대에 비해서 뭐 30억, 40억 하는데 이 금액대에 비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를 하기에는 이제 좀 이제 주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새 아파트를 이제 찾아서 이동하는 수요들이 이제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 강남구보다 지금 서초구에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에는 이제 압구정이나 뭐 삼성, 대치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는 뭐 재건축 한다고 낡았는데 금액은 엄청나게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사기도 어렵고 집을 살려고 하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또 조건은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 지역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서초구인데, 서초구 중에서도 반포 이쪽에 이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 상구나 용산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 그리고 투기 지역 모두 다 규제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과거 2005년, 7년, 8년, 2015년, 17년, 18년 뭐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반포 이제 센트럴 자이가 이제 1억이고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은 이제 뭐 대장 아파트니까 지금 뭐 입주한 지도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평당 1억 2,380만 원으로 가장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해서 이제 조만간에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신고가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지금 분양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국민평형 34평형이 지금 50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0억 원을 찍고 반포 주공이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또 뭐 한 60억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이 또 탄력을 받아 가지고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뭐 또 한 65억, 75억 뭐 이렇게 이제 또 갈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이제 조금 위축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이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뭐 22건, 한 60건 정도 넘는 매매 거래가 발생을 한 거는 이 정도의 추가 분담금은 감내를 하고 이제 내가 거래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이제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은 이제 지위가 이제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5년 동안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10년간 보유를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 수요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뭐 3년 동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도 또 매매가 이제 됩니다.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합 설립한 지 이제 뭐 5년 정도가 됐고, 반포 2차도 4년이 이제 됐고, 대신에 이제 반포 2차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초구가 이제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 가격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과거에 이제 이쪽 지역에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아파트가 이제 몇십 배씩 상승하는 것들을 다 경험적으로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외에 다른 데 이사를 갈 만한 지역도 없고 다른 데 투자를 할 만한 지역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률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강남에 이제 살면서 집값이 한 뭐 20억 뭐 넘게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지방에 내가 한 30채, 40채 사서 이제 그 정도 수익을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의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오너라든지 뭐 오너 일가 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경제를 견인하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은 이러한 기업들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하고는 이제 또 다르게 계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주거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뭐 제가 볼 때는 이 뭐 천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는 한에는 이제 또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꾸준하게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또 집값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